자, 이번 시간은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임료평가. 자, 복잡한 그림도 나오고요. 그림 밑에 박스, 계속임료 권한 방법 5가지. 한 장 넘겨서요. 또 3가지. 1번 임대사례비교법, 2번 적산법, 오른쪽 페이지 3번 수익분석법, 여기까지입니다. 임료평가는 대부분 강사들이 그냥 건너뛰고요. 공식만 암기하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임료평가를 제대로 설명하는 강사는 전국에 따른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체계를 모르거나 또는 대충 암기 위주로 끝내버리니까 적용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번 들으시고 임료평가 이런 구조가 되겠네 들어버리면 임료가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고도 절철 넘칩니다. 그냥. 임료평가 좀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임료평가. 지금부터 강의 노트와 같이 봅니다. 강의 노트 보세요. 자, 임료는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정상임료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임료가 있어요. 정상임료가 원칙입니다. 특정임료가 예외가 돼요. 여기다가 가격도 똑같아. 원칙은 정상 가격. 얘가 아니면요, 나머지가 특정 가격이에요. 정상이 원칙이고 특정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임료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주로 얘는요 신규 임료.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중에 처음 계약 맺잖아요. 신규 임료. 얘가 바로 정상임료가 돼요. 똑같은 말로 이꼴 실질임료가 돼요. 우리 시험은 실질임료로 출제가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1월 1일) 작년 1월 1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만나서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뭐합니까? 보증금 얼마, 집세 얼마 정하잖아요. 이때 임료가 바로 정상임료입니다. 똑같은 말로 실질임료. 똑같은 말로 총임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 임대차가 1년, 2년 계약 많이 하잖아요. 2년. 그러면 이제 2년 지나면 2024년 12월 31일 되겠네. 딱 2년. 그래서 2년 지나면요, 장사가 잘 되면 어디 가죠? 갱신하죠. 잘 되면. 장사가 안 되면 끝나는 거고요. 이때 뭡니까? 계약을 갱신하죠. 이때 갱신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계속임료라고 불러요. 계속임료. 얘가 예외. 땡땡땡 돼 있죠. 무슨 임료? 계속임료.
원칙, 예배. 원칙은 정상임인데 얘는 특정이다. 얘는요 정상 임료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로 말해요.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2년 지났습니다.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갱신할 때 되면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네. 이때만 딱 되면요 임차인이 앓는 소리 합니다. 갑자기 임대인한테 쫄쫄 매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금리가 높고 워낙 불경기니까 갱신할 때 보증금 좀 깎아달라고, 월세, 집세도 깎아달라고, 예, 부탁하죠. 만약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임차인이 힘들다면서 좀 깎아달라 하면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뭐 안 깎아준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예. 깎아달라고 액을 복권하면요 웬만하면요 맞아요. 왜?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잖아. 그나마 정 때문에. 정이 약해요. 아는 소리하면요 봐줍니다. 아시겠어요?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받을 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500만 원만 주세요. 봐줘요. 집세 50만 원 올려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2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월 30만 원만 내세요. 봐준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갱신할 때. 그러니까 갱신할 적에는 올려받을 임대료보다 좀 낮게 받아. 부탁하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예외가 돼. 두 개 따로 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계속임료가 뭔지 알았다면 다음에는 계속임료 구하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임대사례비교법, 이율법, 두 번째 슬라이드법, 네 번째, 세 번째 임대사례비교법, 네 번째 차액배분법. 왜 썼을까요? 출제가 되었으니까. 출제 안 되면 언급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묻는 게 옛날에 11회 때 옛날에 다음 중에서 계속임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속임료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네? 예외. 예외잖아. 보통 우리가 임료하게 되면 원칙이 뭡니까? 부동산을 임차하잖아. 얘는요 예외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이설을 임차한다. 예외 맞지? 부동산 임차가 아니고 이설을 임차한다. 암기되었어요? 이설 임차. 이설 임차. 그 11회 때 제가 특강하면서 이설 임차만 기획했어요. 했는데 출제가 돼버려서 그때 뒤에 강의 들은 사람들은 막 한번 웃으면 찍어놓은 거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틀린다. 5번 수익분석법. 얘가 틀린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포함되어 있잖아. 11회 때는요 얘가 틀린 답으로 체크되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슬임차 명백히 맞습니다. 요거 틀린 답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수험생이
한 문제 걸렸어요. 한 문제만 딱 90 받으면 합격인데, 얘만 90 받으면 합격인데, 한 문제 차이 때문에 이제 정말 피눈물 흘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이 이직이 합니다. 어떻게 얘는 왜 답이 안 됩니까? 이직이 하니까 이직에서 no, 안 돼, 거절, 맞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이 한 문제 걸렸는데, 형사 걸렸는데 다시 행정소송 올라갑니다. 소송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기려면요, 근거자를 찾아서 납득하면 이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어. 근거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왜냐? 이슬임차 애가요, 일본 이론이기 때문에. 예, 일본 이론. 일본의 도서관 다 파헤칩니다. 원서를 파헤치고. 그랬더니 증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이게 일본 이론인데 일본 원서를 보게 되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한 방 맞았습니다. 누구든지 이슬임차까지만 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본 원서를 들고 와서 얘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 정답 없어.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요, 그 고심 끝에 구제받고 패자 벌쳐서 이겼잖아요. 합격했습니다. 그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원래는 이슬 임차인데 소속까지 넘어가서 한 게 초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암기하면 되겠네요. 이슬을 임차하는 것은 물수자, 물이잖아. 물을 임차, 이슬 임차 수 하시면 돼요. 자, 따라오셨죠? 자, 개석임료 하면 뭘 떠올려? 이슬 임차 수. 여기까지 공부 끝.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여러분들이 어떤 초반사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얘가 설명이 어떻고 저떻고 나오거든. 설명이.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슬 임수만 아는 것도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의 설명은 아예 버렸어요. 버렸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석임료하는 방법, 이슬 임차수. 자, 다음에 원칙은 정상임료. 같은 말로 실질임료. 정상임료 관한 방법 세 가지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첫 번째 적산법, 두 번째 임대사료비교법, 세 번째가 수익분수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 인립평가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요 전체를 이해하시되 시험은 딱 3개만 나와. 3개. 첫 번째가 계속임료, 이슬 임차수. 다음에는요, 실질임료. 다음에는 적산법. 우리 시험은 얘만 하시면 백발백중입니다. 3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요약집 보세요. 책을 보세요. 133페이지. 자, 박스 그림 있죠? 그림. 얘가 뭐지? 실질임료. 내려가서 박스 있죠? 계속임료. 첫 차번호가 뭐지? 이슬 임차수. 이거 나왔죠?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1번 임대사료법, 2번 저산법, 3번 수입부사법. 요거네. 하나, 둘, 셋. 무슨 임료? 원칙, 정상임료. 그래서 자, 책을 보게 되면 각각 네모 공식 다 나오잖아. 네모 공식.
그래서 공식 옮겨봅니다. 정산법은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 적임비가 돼요. 그러면 적산임료가 되고 임대사례비법은요 사례임료 공식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눈에 익었죠. 뭐? 사시지계면 그러면 배준임료가 돼요. 수익분석법은 수익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정비하게 되면 수익임료가 나옵니다. 자, 얘가 기본 체계가 된다. 그러면 계속료는 이설 임사추 정리되었고 이제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정상임료 또는 실질임료다. 실질임료는 지문이 늘 나오니까요. 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것부터 볼까요?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보게 되면 자, 첫 줄 임료의 구성은요 참고표에 있죠. 실질임료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제적인 대가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제 대가, 쉬운 말로 총임료. 얘는요 이 꼴 밑줄 아세요?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밑줄. 자, 그래서 옮겨봅니다. 실질임료 이꼴 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정비다. 얘가 쉬운 말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불하는 모든 대가, 그러니까 총 임대료, 총임료를 말해요. 그러면 얘는요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임인데 요거 알려고 하게 되면요 그냥 암겨도 좋겠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아래 보니까 요런 그림이 있죠. 그림 이렇게 그림 있죠.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을 너무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림 보게 되면 요거네. 첫 번째 네모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아래 네모는 또 1번, 2번 돼 있죠. 기왕이면요 4번, 5번 적어줘요. 고쳐주세요. 4번, 5번.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다시 1, 2, 3, 4, 5, 6 있죠. 여기는 종류인데 그냥 그 위에다가 6번 하나 적어요. 6번. 결국 자, 이 전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전체가 무슨 임료? 총임료. 이 전체가 총임료, 실질입니다. 총임료. 자, 그냥 설명하면 여러분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하게 되면 현실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나마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럼 자, 지금 어느 도시 가더라도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들러도 빈정보 투성이야. 공실 많습니다. 그럼 늘 이거 보잖아요.
상가 임대하죠. 임대할 적에 어떻게 씁니까? 보증금 얼마 얼마 다음에 권리금 얼마 다음에 월세, 집세 월세 얼마 그리고 이제 어느 부동산 또는 주인 직접 해서 요거 많이 보시잖아요. 보셨죠? 그죠?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집세, 월세 얼마 요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1번이 쉽게 본다면 얘가 뭐지? 보증금. 보증금이에요. 다음에 2번, 3번 묶어서요. 요 합쳐가지고 얘가 권리금. 권리금. 다음에 4번이 바로 월세. 월세.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현실로 풀어쓴다면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월세 얼마 얘가 바로 얘는 보증금 합쳐가지고 권리금 얘가 월세. 그러면 쉬운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말이 뒤따 길어요. 자,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다. 참 학자들은요 어려운 말 씁니다. 그냥 보증금 해버리지. 알기 쉽게. 자, 이거 풀어서 볼게요. 얘가 뭐냐? 만약 보증금이 1억이래, 1억. 보증금이 1억이면요. 보증금은 1억 딱 주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나중에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죠. 돌려받죠. 돌려받으니까 무슨 성격? 예금의 성격. 예금에도 찾는 거잖아. 돌려받는 거잖아. 예.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은요. 그러니까 예금적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증금 줄 적에는요. 1억이면 1억을 한 번에 줍니까? 10번 나눠서 줍니까? 한 번에 주죠. 한 번에. 그러니까 뭐지? 한 방에 일시금으로. 보증금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10번 나눠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 하게 되면 반환받아요. 예금적 성격. 한 번에 주더라 일시금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이익은 뭐냐? 운용이익. 만약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1억 걸었다면 보증금 그만큼 지시를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보증금 1억 그만큼 요거 이자 계산해야 됩니다. 이자 계산. 요거요, 일부로 친다면, 1억의 일부가 1%니까 100만 원이지. 일부로 친다면, 보증금 1억 그는 만큼 집세를 100만 원 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생각하는 이자만큼 결국은 집세를 주는 게 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지? 보증금 주는 만큼 운용 이걸 계산하자. 이자 계산해서 이자 계산하는 만큼 당연히 집세를 주는 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발생하는 만큼 운용이익만큼 결국은 집세를 더 주는 격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1억 안 낸다면요. 집세를 10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바로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얘도 그냥 권리금의 성격인데요.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번은 뭡니까?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각액이다. 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각액에 대한 운용이익이다. 미상각액에 대한 운용이익이다.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권리금, 만약에 권리금이 5천만 원이래. 얘가 5천만 원이다. 자, 권리금 5천만 원 딱 주게 되면요, 얘는요, 반환 받아요, 반환 못 받아요?
반환 못 받지. 그러니까 선불로 딱 주면 끝나는 거야. 예, 반환 못 받는 거예요. 선불로 끝입니다. 반환 못 받아요. 권리금은요, 5천 같으면 한 방에 줍니까? 10번 나눠서 줍니까? 한 번에 주지, 한 번에. 한 번에 주니까 뭐지? 일시금. 한 번에 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상각액이 무엇이고 미상액이 무슨, 이 말이 어렵거든요. 이 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상각액, 미상각에 대한 운용,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실무 관행에서 사글세 들어봤습니까? 사글세. 사글세가 뭡니까? 10달치 또는 1년치 방세를 한 방에 다 주는 거잖아. 사글세.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사글세를요, 1월 1일 날 10달치,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10달 동안에 선불로 한 방에 500만 원 줬대. 얘가 사글세입니다. 10달치 반값. 선불로 한 방에 줬습니다. 그러면 얘를 나누기 10달, 10개월 하게 되면 한 달 반값 얼마 쳐요? 얼마요? 50만 원이죠. 월 50만 원. 사글세는요, 한 방에 다 주기 때문에 10달에 한꺼번에 다 줬습니다. 한 달 얼마 쳐? 50만 원입니다. 따라오셨죠? 지금 6월 30일입니다. 6개월 지났네. 맞죠? 그럼 반값 얼마 빠져나갔다? 300요. 반값 줬죠? 얘가 뭡니까? 반값 날라가지. 얘가 뭐 상각. 상각. 이미 얘는 날라가서 6일 지났기 때문에. 예. 날라가는 거고. 그러면 얘는 아직 돈이 살아있잖아. 얼마 살아있습니까? 300원 날라갔고, 나머지 200원 내 돈이야. 아직 내 거잖아. 얘가 뭡니까? 미상각. 미상각. 미상각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직 내 거, 내 돈이죠. 얘를요, 처음부터 한 방에 선불로 안 주고 은행에 예금에 따르면 이자가 계속 생기겠지. 이자가. 왜?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뭐 이자, 은행에 이자 계산하자. 얘가 바로 미상각이가 이자 계산하자. 운용 이걸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6개월치 반값 줬다. 얼마? 상각 300입니다. 상각대가 300이죠. 얘는 뭐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돈은 뭐지? 이자 계산해서 운용 이걸 계산하자. 이게 전부 다 뭐지? 임대료에 포함되어 버려요. 임대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증금, 2번, 3번 합주석 권리금 설정입니다. 1번, 2번, 3번 보시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되는 단어. 예, 일식. 보증금이나 권리금은요, 일식으로 한 방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방에 주는 게 뭐가 있다? 보증금하고 권리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뭐? 일시금에서 일시금. 다음에 4번은 말이 되게 길이 안쓸게 너무 기니까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지불 임료액 얼마나 깁니까? 이런 말 아이고 무시해버리고 쉽게 뭐지? 매달 월세. 매달 월세. 얼마나 듣기 좋아요? 매달 월세. 월세. 몇 년치? 항상 기준 1년, 1년. 1년치 월세.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 늘 보는 거야. 1번 보증금, 2번, 3번 권리금, 3번 1년치 월세. 그럼 이제 이건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겁니다. 그럼 뭐만 공부하자? 5번, 6번만 알면 되겠네. 5번, 6번만. 그러면요, 5번이 뭡니까?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중에서 반드시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반복합니다. 공익비와 보상료 중에서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 초과. 자, 현실하고 연결하자. 혹시 여러분들 공익비와 보상이 뭐냐 하게 되면 보통 빌딩이나 아파트에 공용 부분 아시죠? 전용 부분 아시죠? 그럼 다 된 거야. 그래서 얘는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얘는요, 전용 부분. 그러니까 전용 부분에서는 요금은 전부 다 부가 사용료. 공용 부분에서는 요금은 전부 다 공익비. 혹시 그러면 보통 상금 내면요, 공동관리비 들어봤죠? 공동관리비. 공동관리비는 어디 들어갑니까? 공동관리비. 공동관리비. 요거잖아. 공용부. 엘리베이터, 복도, 청소비라든지 다 내잖아요. 그래서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동관리비다. 공동관리비. 공동관리비는 바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비, 공익비. 그러면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요, 보통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통 보증금 얼마, 집세 얼마, 공동관리비 얼마 붙잖아요. 이때 공동관리비는 건물주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임차인하고 협의해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하죠? 공동관리비는요, 독불장군입니다. 건물주가 우리 건물 새 건물이니까 평마다 얼마 내 하면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관리비는요, 건물주의 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비 건물주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상가를 다 살려면 공동관리비 무조건 월 100만 원 내세요. 장사가 잘 돼도 100만 원이고 안 돼도 100만 원이고 공동관리비 이건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싫으면 나가 안 해. 하지마. 싫으면요. 갑질하죠. 이게 부담되면 제대로 못 가는 거고요. 공동관리비. 이제 공익비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인데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이야. 초과. 한번 잘 보세요. 사실 공동관리비에 100만 원 어떻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얘가 요금이 좀 세. 왜? 건물주가 지 마음대로 정하니까. 사실 얘를요, 일일이 엘리베이터 요금이라든지 청소비라든지 다 막 합리적으로 다 따져보게 되면 적정한 요금은 합리적인 게 70만 원이 합리적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70이 합리적인데 건물주는요 100만 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이 합리적인데 초과분이 얼마가 되죠? 30이 초과부분 맞죠? 이 30 초과 부분이 사실은요 집세를 더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 부분이 바로 사실은 집세를 더 받는 거야. 집세를. 그러니까 뭐지? 임대료에 총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집세를 올리자게 되면요 보증금 올리잖아, 권리금도 올리잖아요, 월세 올리잖아, 공동관리비도 올리거든요. 올려버리면 초과분이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올려버리면 집세를 다 올리는 겁니다. 자, 6번은요 1, 2, 3, 4, 5, 6 있죠. 6번 따로 쓰라고 했죠. 여기다 필요재경비 적어주고요. 필요재경비. 필요재경비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온다 이 말입니다. 6가지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요, 우리 시험은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나면 득점해야 됩니다. 놔주면 좋아요. 그래서 필요재경비 항목은, 자, 이때 필요재경비 뭡니까? 항상 뭐, 임대료. 임대차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비용. 임대차에 관한 비용입니다. 임대차. 임대차가 거리가 멀다면 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재경비가 크게 6가지. 그래서 자, 감유,
보조, 결공. 감유, 보조, 결공. 6가지입니다.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보조, 보험료. 조세공과. 결선준비비. 공실 손실 상당이익입니다. 자, 필요적인비, 감유, 보조, 결공에서 포함되는 거. 우리 시험은요, 포함 안 되는 게 여러 번 나왔거든. 포함 안 되는 거는요, 유지관리비하고 조세공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오면 무조건 얘만 나올 거니까. 자, 하나씩 볼게요. 세금은 쉬워. 세금. 소득세. 법인세. 다 아시죠? 소득세 괜히 내는 거지. 법인세 법인이 내는 거잖아. 얘는요, 내가 번 소득에서 개인이 내고 법인 내지 임대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안기가 아니라 당연히 뭐 필요적인비가 아니다. 임대차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다음에 유지관리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도 얘는 포함 안 된다. 예를 들어 2가지는 꼭 기억하자.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 첫 번째, 교체비용. 교체비용. 얘는 필요적인비 아니에요. 교체비용.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 우리 강의실에 지금 시원하죠? 에어컨 들었으니까. 에어컨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강의실에 뭐밖에 없다? 선풍기. 선풍기만 있대. 그러면 더워서 수업 못합니다. 학원 운영이 안 돼요. 어떡하죠? 선풍기를 전부 다 뭐지? 교체하지, 교체. 뭘로? 에어컨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는 돈이 1,000만 원 들어갈 때 1,000만 원. 이때 1,000만 원요, 학원의 권리금, 학원의 설비가 올라간 것이지 임대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는 임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적인비가 아니다. 학원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얘는요, 2번 출제돼요. 2번.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공익비는 공용부분, 공동관리비. 보상료는 뭐 전기료, 수도료, 전 부분에 쓰는 겁니다. 얘는요, 임차인이 쓰는 거야, 임차인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얘는 이제 자기 생활 실비. 임차인이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를 주는 건 아니야. 생활 실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대차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필요적인비 아닌 것 하게 되면요, 하나, 둘, 셋, 넷. 얘가 다 출제되었거든요. 앞으로 나와도 얘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필요적인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얘도요, 우리 시험은 토탈 4번 나왔어. 필요적인비. 정리합니다. 전체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전부가 누가 누구한테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불하는 모든 대가 총임료, 실질임료입니다. 모두가 무슨 임료? 실질임료, 총임료. 총임료. 다음에 발언네모예요. 발언네모. 발언네모 요만큼이 지불임료. 지불임료. 지불임료가 뭡니까요? 여기다가 매월 집어넣으면 돼. 매월 지불된대. 잘 보세요. 집세 매달 빠져나가요. 매월. 그 다음에 공동관리비 매달 빠져나가요. 매달. 매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경비 있죠. 보험료라든지 등등. 따라서 이런 비용도, 필요적인 비용들도 매 기간마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매기간 지불된다, 지불입니다. 매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얘는요, 한 방에 일시금을 주기 때문에 매월은 안 되잖아. 이거 다 빼버리고 4번, 5번, 6번 여기까지가 매월, 매기간마다 지불된다, 지불입니다. 다음에 빨간 네모. 빨간 네모.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얘가 순입력. 순입력. 얘가 뭡니까? 순수익과 비슷한 말이지. 알짜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받아요, 권리금 받아요, 집세 받아요, 이거 초과금 받아요. 이거 전부 다 임대인의 알짜 수익입니다. 알짜 순수익. 임대인이 신청하는 모든 알짜 순임대로 순수익입니다. 끝나세요. 그럼 가보세요. 전체가 총임료, 실질임료. 네. 매월 지불된다. 4번, 5번, 6번. 지불임료. 이만큼은요, 임대인이 신청하는 알짜 순수익이다. 순임료. 따로 오셨죠? 자, 보세요. 빚건친 얘가 무슨 임료? 무슨 임료? 순임료. 맞죠? 다음에 파른 빚금은 뭐라고 한다? 필요 적용비. 맞잖아요. 따라서 순임료하고 필요적용비 합치니까 전체 무슨 임료? 실질임료가 된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 잘 나오니까 설명 다들 완벽히 예측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실질임료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딱 눈을 감고 얘만 돌리시면 돼요. 실질임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체가 무슨 임료? 실질임료. 이만큼이 무슨 임료? 지불임료. 빨간 네모가 무슨 임료? 순임료. 파란 거는 뭐라고 한다? 필요적임비. 따라서 순임료 더하기 필요적임비는 총 실질임료. 계속해서 요거 구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뭘 거니까 전부 다 실질임료 구하는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얘들이야. 얘가 돼요. 얘도요, 실질임료가 되고. 얘도 얘가 되고. 그래서 세 가지면 전부 다 뭐냐? 총임료, 실질임료. 이거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바로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씩 봐요. 수익 분석법은 순임료 더하기 표준입니다. 순임료가 뭔지 아시죠? 얘가 무슨 임료? 순임료.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죠? 필요적임비. 합치니까 수익임료는 실질임료. 나왔습니다. 다음에 임대사례법은요, 사례 임료에다가 그대로 사시지계명 곱하면 대상 임료가 나오는데, 이때 이것도 전체 이만큼 구하는데, 이때 얘랑 비슷한 사례, 대상과 비슷한 사례 임료를 얘를 구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사시지계면 비계면요, 얘가 나온다 말입니다. 전체가 나와요. 전체. 마지막으로 적산법은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임비까지가 적산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요만큼 괄호 요까지가 똑같은 말로 수입료가 돼요. 요 곱한 것이 뭐지? 순임료. 수입료. 그러면 요거잖아, 순임료. 요까지가 뭡니까? 순임료. 다음에 필요적임비. 요거지. 따라서
다 더하니까 총임료, 적산임료가 나오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책이 다 끝났습니다. 총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임료만 나왔다면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계속임료 나왔다. 어떻게 정리하자? 이설, 임차, 수 하면 잘하신 거고. 다음에 실질임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설명 다 들었지만은 원래는 뭡니까? 얘가 뭔지 아시겠죠? 눈만 착감하면요, 요거 돌리면서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실질임료. 다만 필요적인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옛날에 4번 나왔거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려버려. 문제가 다 출제된 것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저산법인데, 저산법은요, 얘는요, 기억하세요. 공식은 기억하세요. 출제가 여러 번 되었고, 이번 주말에도 더 봐요. 이번 주말에. 예. 도움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요, 캔슬. 얘도 캔슬. 한 번도 안 나왔어. 끝났습니다. 계속임료, 이설, 임차, 수. 실질임료가 뭡니까? 저산법 공식.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지문 거의 다 나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뒤에 문제 있죠? 문제 봅니다. 문제. 임료평가에 대한 다음에 설명에서 틀린 것은? 기출 언제? 15회 때. 15회 때 시험 어려운 거 아시죠? 15회 기출 문제예요. 5번부터 봅니다. 계속임료 평가 방법은 이설, 임차수. 자의표본법, 이율법, 슬라이드법, 인사법 등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이설, 임차 맞네요. 5입니다. 2번요. 일반적으로 평가적으로 해야 될 임료는 실질임료 원칙 맞지? 5입니다. 2번요.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적임료로 이루어진다. 맞죠? 5입니다. 3번. 실질임료는 각 지불기간 지불되는 지불임료. 요거지. 지불임료 요거. 이만큼 지불임료. 저희 말하면 4번. 각 지불시 되는 지불임료가 바로 월세를 말해요. 월세. 여기에다가 예금적 세계적인 보증금 운용이 이거잖아요. 예금적 세계적인 보증금의 운용입니다. 예, 이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등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지. 5입니다. 1번. 임료 평가 방법은 임대사례법, 저산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제발 볼까요? 임대사례비업법, 저산법, 수익 분석법이지 수익환원법 틀렸네. 예, 수익환원법 틀렸죠. 수익 분석법입니다. 틀린다. 1번. 예. 따라서 이런 문제가 1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료 평가는 요 흐름만 잡으시면 어떻게 나와도 무조건 독점 가능합니다. 예. 가장 깊이 있게 공부했거든요. 이상으로 임료평가 마쳤고 3방식 모두 끝이 났고 이제 진도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부터 7월달이죠. 문제풀이 7월 8월달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첫 수업 들어가죠. 문제풀이 들어갈 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정말로 좋은 점수를 하기 위해서는 7월하고 8월은요 무조건 모든 과목을 예습입니다. 예습 안 하고 수업 듣는 거 하고요. 예습하고 듣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전날에 예습하게 되면 공부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확실히. 왜? 문제는요, 여러분이 시험 치는 거잖아. 강의는 제가 가르치지만은요, 여러분 시험 쳐봐야 되거든. 예습 먼저 해봐야 됩니다. 예습. 예. 그래서 예습 먼저 하고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학기론 요는요, 다음 주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요약집 있죠.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 반드시 다음 주에도 요약집을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요약집은요, 빠르게 요거 중요합니다. 키워드만 쫙 짜서 짚어 넘어가거든요. 요약집으로. 설명한 다음에 문제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약집 안 갖고 오면요, 붕 떠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나 오늘 전부 다 정신없이 밑줄 쳤는데 본인은 없다. 공부가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요약집을 갖고 오시면서, 참고로 지금 아직까지 문제집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교재를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습하게 되면 진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주 수준은요, 처음부터, 제가 문제 못 받았기 때문에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어디까지? 부동산 특성까지. 그러면 페이지가 아마 한 30 몇 페이지 좀 되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특성까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미리 보시고 오게 되면 공부가 도움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예습입니다. 잘 지키시면 2달 동안 멋지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습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거라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